명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명제 진도 설명할게요. 일단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 명제 있잖아요.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시 한마디로 보여요. 아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입니다. 알겠죠?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예요. 이거 항상 맞아, 항상 참이야. 아 이거 항상 무조건 틀렸어, 항상 틀렸어, 거짓이야, 이런 명제예요. 아 알겠죠? 간단하죠? 조건은 뭐냐면은 우선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고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 x가 있어가지고 x의 값이 특정한 값이 될 때만 참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이야. 이런 게 조건입니다. 명제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 아니니까 명제는 아니지만 x가 특정한 값이 되면 참이고 특정한 값이 안 되면 거짓이야. 이러면 이제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조건에는 반드시 진리집합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의 조건에는 한 개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진리집합은 뭐냐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이 참여되도록 하는 원소에 이루어진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명제 같은 경우는 P하고 Q에게 소문자 PQ를 나타내고 조건도 소문자 PQ 같은 걸 나타내요. 근데 진리집합은 연결된 집합이잖아요. 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보통 대문자 P로 나타내고요.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보통 대문자 Q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리집합은 당연히 뜻 자체가 당연히 연결돼 있죠. 조건은 x가 특정한 값이 될 때만 참이다. 그럼 그 특정한 값들의 모임이 진리집합인 겁니다. 알겠죠? 이해했지? 조건은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진리집합을 갖는 겁니다. 이 뜻 자체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 조건, 진리집합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명제 부정.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걸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고 보통 not P로 나타내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물결로 쓰지만 읽을 때는 not P, not P. 알겠죠? not P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P의 부정은 이제 뒤에 이제 뭐 아니다 붙는 건데 명제를 부정 걸면 어떻게 되면 참 거짓이 뒤바뀌어요. 참 거짓이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거짓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거짓 명제를 그게 아니다 하면 맞는 말 되니까 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알겠죠? 명제 부정은 뭐예요? 참 거짓 뒤바뀌어야 제대로 부정이 걸린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not P의 부정은 P다. 즉 이중 부정을 하면 그냥 그대로 P가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P 또는 Q라는 거 또는 뭐 알죠, 그렇죠? 지금 명제 P만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이게 약간 편집이 좀 잘못됐네. 요 2, 3, 4번은 지금 2, 3, 4번은 조건의 부정이에요. 명제 부정이 아니라. 이건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명제 부정, 조건의 부정.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의 명제의 부정은 그냥 참 거짓이 반드시 그냥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조건의 부정은 여집합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진리집합이 여집합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not P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에 걸리는 거고, 지금 P 또는 Q나 P 그리고 Q는 조건이에요. 조건. 이거 지금 명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P하고 Q가 조건일 때 P 또는 Q면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 약간 뭐 이런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P를 만족하거나 Q를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P 또는 Q도 이제 새로운 하나의 조건인데 이 진리집합이 P 합 Q가 되는 겁니다. P를 참으로 만족해도 참이고 Q가 참이 돼도 참이고 둘 다 참이 돼도 참이야. 그러면은 정확히 진리집합이 P 합 Q랑 일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다 부정을 건다? 그럼 여기다가 여집합을 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드모라 법칙에 의해서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보통 교집합은 AND로 표시하거든. 그래서 P 여집합은 not P, Q 여집합은 not Q, AND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건의 부정이고 진리집합에다 여집합을 거는 거기 때문에 부정은, 조건의 부정은 진리집합에 여집합 거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P가 조건이면은 이제 P를 만족하는 X 값들이 있고 P를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이 있고 참으로 만들지 못하는 X값도 있는데 not P가 되면 어떻게 돼요? not P가 참이 된다는 건 뭐예요? P가 참이 안 되는 X값들이 참이 되는 거죠. 이게 정확히 P의 여집합에 걸리는 겁니다. 알겠죠?
뜻 자체가. P 그리고 Q 마찬가지로 P and Q는 또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P하고 Q가 또 각각의 조건인데 이 두 개 조건을 and로 엮어서 조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언제 참이 되냐면 P도 참으로 만들면서 Q도 참으로 만드는 동시에 참으로 만드는 X 값들 걔들만 참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진리집합이 P 교집합 Q랑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낫을 걸면은 여기 여집합 거는 거니까 등분간 법칙에서 뭐예요?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P 여집합은 not P, Q 여집합은 not Q, 합집합은 or 이어가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의 부정을 하나 묶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1번은 지금 명제의 부정인 아니 1번도 아니에요. 1, 2, 3, 4번 다 조건의 부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요것만 명제의 부정이고 요 밑에 1, 2, 3, 4번은 조건의 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조건의 부정은 진리집합에 여집합에 걸린다. 요걸 이해를 해야 하고 명제의 부정은 참거짓이 뒤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모든이나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 P는 조건이에요. 이게 명제가 아니죠. 근데 이 명제 앞에다가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혹은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 문장이 명제가 됩니다. 반드시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명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언제 참이냐면은 p가 전체집합 u랑 같으면은 참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 같지 않으면 거짓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을 무조건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x에 대하여 p다면은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에요. 한마디로 P가 공집합이 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짓을 반드시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P가 영어로 모든이 영어로 all이에요. 근데 이 어떤이 좀 영어로 some이 아니라 exist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exist를 그냥 어떤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x에 대한 P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 P를 만족하는 x가 한 개 이상 존재한다면 참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즉 원소가 한 개 이상만 있으면 참인 겁니다. 근데 공집합이 되어서 원소가 한 개도 없으면 거짓되는 거예요. 그리고 P가 U인데 모든 X에 대한 P는 뭐예요? 그러니까 X의 전체 집합의 원소 어떤 걸 가져오더라도 P가 항상 참이 될 때 참이라는 뜻이에요. all이니까 뜻 자체가. 그래서 P가 전체 집합 U랑 같아야 참인 겁니다. 같지 않으면 거짓이고요. 이해했죠? 이거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약간 지금 만약에 이 명제를 이번에 부정을 거잖아요. 만약에 1번 명제를 부정을 해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요거를 부정을 걸면은 이게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가 요 명제가 정확히 요 명제와 딱 정확히 명제의 부정 관계입니다. 부정 관계. 참거짓이 정확히 뒤바뀌는 관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 뜻이야. 뜻 자체가 P가 U이면 거짓이 되고요. P가 U가 아니면 참이 되어야 정확히 참거짓이 뒤바뀐 명제의 부정 관계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걸 해석해 보자고. 어떤 x에 대해 P다가 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죠. 이러면은 참입니다. 마찬가지로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면 거짓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 뜻을 해석하면 뭐야?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죠? 그건 뭐예요? P가 U가 아니라는 뜻이죠. P가 U가 아니면 그렇지. P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P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건 뭡니까? P가 U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로 가는 거 맞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정을 걸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고 P가 나피로 바뀌어요. 이러면 정확히 명제의 부정 관계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참고이 뒤바뀌어요. 정확하게.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x에 대하여 나피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명제의 부정 관계예요. 참거짓이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제 P면 Q이다의 참거짓.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잘 보면은 이 P하고 Q는 각각은 조건이에요. 근데 이 화살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면으로 있는데 P이면 Q이다라고 조건 두 개를 이렇게 이면으로 연결하면은 명제가 됩니다. 반드시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명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이게 P이면 Q이다 화살표로 나타내고 또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용어도 잘 정리해야겠죠. P를 가정, 앞 조건을 가정, 뒷 조건을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P면 Q다가 참인 것은 보통 이렇게 짝대기 두 개 화살표로 나타낸다. 이것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 기호고요.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각각 라지 P, 라지 Q라 할 때 P면 Q다가 참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거는 P가 Q에 속할 때, 즉 P가 Q에 속할 때 참인 거예요. 이거 P가 Q에 속하면은 P면 Q다가 참이다. 이거 P면 Q다가 이제 거짓이란 뜻이죠. 이거는 P가 Q에 속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제 P면 Q다는 P가 Q에 속하면 참, P가 Q에 속하지 않으면 거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거짓을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P면 Q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P라는 그러니까 X가 P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원소일 때는 그렇죠? 그러면은 Q가 항상 참이다라는 느낌의 뜻이에요.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완전히 속하면은 이 문장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 거짓이 된다는 건 뭐예요? P가 Q에 속하지 않는다는데, 그렇죠? 이 P가 Q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봐봐요. 이렇게 벤덱을 그려봤을 때 여기에 원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P가 Q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를 뭐라고 하냐면 또 발예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 용어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P 빼기 Q의 원소를 발예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명제 역대우 보는데 역대우 이건 그냥 용어입니다. 외워야 되는데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역하고 대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Q이면 P하고 Q의 순서를 바꾸면 역이고 이 역인 상태에서 양쪽에 낫을 걸어버리면 부정을 걸어버리면 대우가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P이면 Q이면 P다고 역관계고요. 지금 낫 Q이면 낫 P다는 P이면 Q에서 순서도 바꾸고 낫을 걸었죠. 이게 대우예요. 그리고 낫 P이면 낫 Q이다는 Q이면 P이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은 역이고 약간 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역보다는 대우가 훨씬 중요해요. 알겠죠? 그거는 보세요. 이 성질을 보면 되는데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참이야. 그럼 지금 진리집합 P가 Q에 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집합단에서 배웠죠. 이게 양쪽에 이제 여사건을 걸면은 여집합을 걸면은 Q 여집합하고 P 여집합은 이렇게 순서가 반대가 되잖아요. 포함 관계가.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Q의 여집합이면 P의 여집합이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가 Q에 속하니까 같이 참인 거고 속하지 않으면 같이 속하지 않으니까 같이 거짓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대우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명제가 참이라 해도 그 명제 역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역은 반드시 따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P가 Q에 속한다고 해서 Q가 P에 속한다. 이게 속할 수도 있죠. PQ가 같으면은. 그렇죠? PQ가 같으면은 될 수도 있지. 근데 다르면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대우가 중요하다. 왜? 따라가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사실 이거 집합으로 이해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용어인데요. 용어가 좀 많이 나오죠. 명제는 용어를 좀 많이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필요조건, 충분조건. 역대우 뭐지 이거? 이것도 오타 같은데. 그죠? 오타가 좀 있네요. 필요조건, 충분조건. PQ에 대해서 P면 Q에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P면 Q이라는 이 명제가 참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때 가정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결론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거를 주충밭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울 때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화살표를 주는 녀석 P가 충분조건이고요. 화살표를 받는 녀석 Q가 필요조건이다. 이 얘기예요. 주충밭필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주충밭필. 그 다음에 필요충분조건은 두 조건 PQ가 P면 Q다도 참이고 Q면 P다도 참이면은 보통 이런 기호로 나타내요. 그리고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이때 어떤 케이스냐면 두 진리집합 P하고 Q가 완전히 같을 때 얘기예요. 알겠죠? 이러면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절대분홍식은 다음 시간에 나갈 거니까 일단 그냥 개념 설명을 여기 필요충분조건까지 하도록 하고요. 문제를 풀 건데 마찬가지로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고 좀 골라서 중요하다 싶은 거 위주로 좀 풀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대표용 1번 볼게요. 지금 두 조건 P가 -2보다 크고 3 이하다. Q가 -3 이상 5 미만이다에 대해서 P 또는 Q, not Q의 부정을 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P or not Q의 부정을 걸면 어떻게 돼요? not P and Q가 되는 거 아까 배웠죠. 그러면 얘는 P의 여집합하고 Q의 교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걸 구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별 말이 없으면 전체 집합은 실수 집합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not P는 어떻게 되냐면은 x가 -2 이하이거나 x가 3보다 크다가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그리고 q는 뭐 그대로죠. 그렇죠? 그래서 not P하고 q의 교집합을 따지는 겁니다. 공통 부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지금 -3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그 다음 3, 5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나피가 어떻게 됩니까? -2 이하 이거나 3보다 크다. 이게 나피고요. 그렇죠? 이게 P의 여집합인 거죠. 지금 Q는 지금 -3 이상 5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공통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3 이상 -2 이하 얘들하고 3 초과 5 미만 이거네요. 답이 5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 고수가 되면 그냥 요거랑 요거 바로 보면서 이거 안 그리고는 할 수 있을 건데 초보일 때는 그냥 그리면 됩니다. 알겠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2번은 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보고 3번 볼게요. 3번 보면은 다음 보기 중 두 조건 PQ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을 모두 고르시고 X, Y는 실수이다. 이렇게 참 것이 따지는 게 은근히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보세요. 일단 P면 Q이다. 그러니까 P가 참이면은 항상 Q가 참이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기억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x 곱하기 y가 0이라는 거 둘 중 하나, 그러니까 딱 이 뜻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이건 서로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서로 이게 양 사이드로 참인 거라서 P면 Q에다가 참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니은 같은 경우는 P가 x 곱하기 x 빼기 3이 0이니까 x가 0하고 3이야. 근데 뒤에는 x는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x가 0인 케이스에서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니은은 거짓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쪽으로 가야 참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P면 Q라는 거짓이 되는 거고요. D가 봅시다. D 같은 경우는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면은 x, y 곱하면 1 이상이 맞죠? 그렇죠? 맞는 거예요. 반대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진리집합을 서로 구해서 진집합에 포함한 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가정이 참이라고 하고 결론이 항상 참인지 따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례가 없는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처럼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면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이상 맞잖아요. 그러니까 참이네.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네.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x, y가 1 이상이라고 무조건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 아니죠. x가 2분의 1이고 y가 100이면 1보다 크잖아. 근데 x는 1보다 크지 않잖아요. 이거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 방향은 반례가 있지만 이 방향은 그냥 우리가 어떤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면 x 곱하기 y는 둘 다 최소값이 1 곱하기 1이 최소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D 같은 경우. 알겠죠? 그 답이 기억되겠이에요. 그래서 요 참고시 따지는 게 의외로 좀 되게 수학적 베이스를 기본기를 되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참고지 문제 좀 많이 풀어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4번 볼게요. 4번. 지금 보면은 전지집합 6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의 진지집합 각각 P, 라지 P, 라지 Q로 하자. P면 not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러니까 P면 not Q이다가 참이라는 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걸 골라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P 여집합하고 Q는 이게 반대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3번이 항상 맞네요, 그죠? 2번은 아니죠. 2번 같은 건 안 되죠, 그렇죠? Q 여집합 합집합 Q가 U인데 그러니까 P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아니죠.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고
1번은 뭐 애초에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얘도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뭐 아니죠. 얘도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아닙니다. 그쵸? 3번이 맞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5번 좀 넘어갈게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면은 전집합 U에서 세 조건 P, Q, R의 진리집합 각각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 하자. 세 집합 P, Q, R 사이에 포함 관계가 다음 벤 다이어그램 같을 때 옳지 않은 것.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포함 관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일단 R은 P이다. 맞죠? 그죠? 포함되잖아요. R이 P가. R은 Q이다. 이건 틀렸네요. 뭐야? 답이 2번이야? 이렇게 허무할 수가. R은 나 Q이다. 나 Q에 포함되죠. 그렇죠? 나 P는 나 R이다. 그러니까 요게 참이면은 얘 대구명제가 참인 겁니다. 무조건. 그쵸? 그 다음 P이고 Q는 이제 여기죠. 그쵸? 요게 not R이다. 맞죠. 그죠? R의 여집합. R하고 R이 서로 소니까 R의 여집합이 포함되는 게 맞죠. 답이 2번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7번 볼게요. 두 실수 X에 대하여 두 주건 P하고 Q가 있는데 명제 P면 Q에다가 참여된다. 그럼 뭐예요?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P의 범위가 Q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Q가 지금 P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10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부터 A인데 지금 P가 Q에 포함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가지고 P가 이렇게 되고 Q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상황이 그러려면은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2 이하여야 되고 둘 다 색칠돼 있으니까 A는 10보다 작아야겠죠. 왜냐면 A만 색칠돼 있고 10은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 그쵸? 이거는 양쪽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A가 6 이상이 되겠죠. 부동이 바뀌고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돼요? 6 이상 10 미만이 됩니다. 가능한 정수 A는 뭐예요? 6, 7, 8, 9예요. 다 더하면 뭡니까? 답은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8번도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실수 XY가 실수일 때 XY가 실수일 때 명제 X 플러스 Y, XY가 모두 유리수이면 XY 중 적어도 하나는 유리수에다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한 이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걸 골라야 되냐면은 일단 X 더하기 Y랑 XY가 유리수가 되는데 이건 참인데 근데 둘 중 하나가 유리수가 아닌 걸 골라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더하면은 2고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둘 다 유리수네. 근데 둘 다 유리수가 아니니까 1번이 답이네요. 뭐야? 그렇지? 2번은 안 돼요. 그렇죠? 2번은 애초에 다 유리수가 맞는 거니까 오히려 요게 지금 맞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고 얘는 이제 x 더하기 y가 애초에 유리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 앞에 거는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참여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얘도 더하기가 2루트 2가 나오죠. 그렇죠? 곱하기는 1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하기 때문에 요게 유리수가 안 되니까 앞에 게 참여 안 돼요. 그러면 발리가 아니죠. 뭐 이거는 뭐 애초에 그렇죠? 애초에 뭐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도 유리수 나오지도 않죠. 그렇죠?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발리는 뭐다? 요 가정은 참이 돼야 되는데 요 거짓으로 만드는 그런 원소를 찾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용 9번 볼게요. 다음 명제 중 그 대우가 참인 것은 그쵸? 참인 것을 따지는 게 의외로 좀 어려운데 한번 봅시다.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두 삼각형 합동이다. 뭐 아니죠. 뭐 넓이 같다고 합동의 이유는 전혀 없죠. 그죠? 모양이 달라도 넓이 같을 수 있습니다. 세 실수 x, y, z에 대하여 x 곱하기 z는 y는 z면 x는 y다. 이거는 반례가 있어요. 언제가 반례냐면은 z가 0이면은 x, y가 같지 않아도 얘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z가 0일 때가 반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이제 수학적 기본기가 필요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xz 빼기 yz가 0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z를 묶으면은 이거기 때문에 x하고 y가 같을 수도 있지만 z가 0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 앞에 게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만 얘기했기 때문에 요게 반려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고요. 자연수 n이 짝수면 요거는 24의 배수이다. 짝수라고 24의 배수인가요? 그럼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짝수라고 24의 배수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참인데. 이게 왜냐면은 지금 24는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면 24의 배수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면 연속된 3개의 자연수기 때문에 이 중에 3의 배수가 셋 중 하나가 3의 배수예요. 그렇죠? 3의 배수가 있단 말이죠. 무조건. 그리고 지금 n이 짝수야. 그럼 얘도 짝수죠. 그렇지? 그러면은 둘 중 연속된 짝수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또 4의 배수야. 그렇죠? 둘 중 하나 4의 배수죠. 연속된 짝수니까. 그러니까 여기 얘가 짝수고 얘가 4의 배수니까 이 둘을 곱하면은 8의 배수가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가지고 3번은 맞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보세요. 벌써 3번. 따지는 게 좀 상당히 수학적 기본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참고로 따지는 게 좀 꽤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그냥 평소에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서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xy가 정수이면 xy는 정수이다. x 곱하기 y가 정수라고 x가 정수인 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2분의 1 곱하기 2도 정수지만 둘 다 정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렸죠. 반리가 있고요. 어떤 수가 무한소수이면 그 수는 무리수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 순환소수가 무한소수죠. 근데 얘는 유리수잖아. 그렇지? 순환소수가 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답은 3번이에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10번은 좀 넘어가고요. 11번 볼게요.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그럼 뭐예요? 진리집합이 완전히 같아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찾는 거예요. x, y는 실수이다. 그럼 봅시다. x 곱하기 y가 음수라는 건 x하고 y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음수이면서 y가 양수이거나 아니면 x가 양수이면서 y가 음수다. 약간 이 뜻이죠. 그렇죠?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양수인 거는 뭐야? 그냥 x하고 y가 딱 요 케이스만 아니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 아예 아니죠. 1번은 그냥 틀렸어요. 이건 봅시다. 2번 보면은 x하고 y하고 0이다. 이런 관계예요. 이때 x제곱 y제곱이다. 근데 이게 q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p면 q는 맞아요. 근데 q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q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죠. 요 케이스도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은 안 됩니다. q이면 p는 안 돼요. 그 다음 3번을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 요거랑 같네요. 그렇죠? 둘 다 0만 아니면 모두가 되는 건데 x 플러스 y는 0보다 크다.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별로 없죠. 그죠? 그죠? 얘는 한마디로 이제 x는 0, y는 0. 요 케이스만 제거하고 나머지 다예요. 근데 요거는 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전혀.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BQ가. 4번. 얘는 뭐예요? x하고 y가 다 0이란 뜻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얘랑 서로 이제 부정이에요. 조건의 부정 관계입니다. 오히려 이때 이것도 뭐야? x는 y는 0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완전 일치하는 4번 같은 게 필요충분 조건인 겁니다. 5번 같은 경우는 x가 y가 둘 다 1보다 크다.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다. 이거는 요건 맞아요. x가 y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이 두 부동식을 더하면은 x 플러스 y는 2보다 무조건 크겠죠. 그렇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x가 0, y가 4여도 되기 때문에 뭐 둘 다 1보다 클 필요 없죠. 반대 방향은 안 가요. 그러니까 5번은 아니죠. 이해했죠? 이런 거 따지는 게 의외로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거 위주로 좀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형 12번 볼게요. 전지집합 U에서 세 조건 P, Q, R의 진리집합 각각 라지 P, 라지 Q, 라지 R을 하자. 이때 요거는 공집합의 관계가 성립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요거를 좀 따져봐야죠. 그쵸?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은 P 합집합 Q 빼기 R이 공집합이라는 건 P 합집합 Q를 R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P도 R이 포함하고 있고 and Q도 R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P하고 합집합 P하고 Q를 합친 걸 포함한다는 건 P도 포함하고 Q도 포함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R은 P이기 위한 표조건이다. 맞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보이죠? P이면 R에다가 참이고요. Q이면 R에다가 참인 상황이다. 그렇죠? R은 P 또는 Q, P 합 Q죠. 그렇죠? P 또는 Q이기 위한 표조건이다. 맞아요. P는 P 그리고 R, P and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P 교집합 R, P and R, P 교집합 R은 당연히 P죠. 그렇죠?
근데 이제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는 뭐 딱히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4번은 맞지 않아요. 5번 Q는 P 또는 R. P 합집법 R은 지금 현재 R이에요. 그러니까 Q는 R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이건 맞단 말이죠. 그렇죠? 5번은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것도 지금 나는 쉽게 풀지만 여러분 좀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또 근데 이게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좀만 연습하면 되게 나처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13번 좀 넘어가고요. 13, 14 넘어가고 15번 볼게요. 15번.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렇죠. 이런 거 따지기가 좀 근데 이 3단도법은 쉬워요. 3단도법은 쉬워서 보세요. 뭐 대우하고 3단도법 잘 따지면 되는데 1번 봅시다. P이면 Q가 참이잖아요. 그렇죠? 그 not R이면 not Q가 참이라는 건 이게 대우 명제인 Q이면 R도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이죠. 그렇죠? P이면 Q이면 R이니까 P이면 R에다가 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왜 갑자기 납피야?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뭐 안 되는 거 보이죠, 그렇죠? 아니 2번은 되죠. 안 되죠. 2번도 안 되죠. 왜냐면은 2번은 어떻게 하냐면은 P면 not Q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R이면 Q에다가 참이니까 not Q이면 not R에다가 참이란 말이야. 그 3단법에서 P면 not R에다가 참인데 P면 R이라고 쓰니까 이거 뭐 맞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지.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P이면 not Q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not R이면 Q잖아요. 그러면 얘 대문진 not Q이면 R에다가 참이야. 그래서 P이면 R에다가 참입니다. 또 P이면 R에다가 아니네. 뒤에가 그치. 그 다음 4번도 어때요? Q이면 P에다가 참이니까 not P이면 not Q에다가 참이란 말이에요. 뒤에 not Q이면 R에다가 참이니까 이거는 not P이면 R에다가 참이죠. 그렇죠? P이면 R에다가 쓰니까 틀렸고 5번이 답일 건데 아마도 5번 볼까요 한번? Q이면 not P에다가 참이래요. 그렇죠? 그럼 얘 대문 문제인 P면 not Q에다가 참이에요. 그리고 뒤에 not Q이면 R에다가 참이니까 보이죠? 그렇죠? P면 R에다가 참입니다. 그래서 맞죠? 그죠? 5번이 답입니다. 뭐 이해되죠? 그렇죠? 대우 명제를 같이 따지는 겁니다. 3단 논법을 항상 대우랑 좀 엮이게 나와요. 대우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3단 뭔지 알죠? P면 Q이고 Q면 R. 이 가운데가 이렇게 일치하면은 P면 R에다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면은 P가 R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 약간 뭐 이거 집합에서처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유형 16번 볼게요. 대표 유형 16번. 지금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 명제를 고르시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수학을 잘하면 머리가 좋다. 약간 이렇게 보면 되고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 이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부정이죠.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못한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가 이제 조건 P고 머리가 좋다가 조건 Q예요. 컴퓨터를 잘 못한다. 컴퓨터를 잘한다가 R이라고 하면 얘는 R이죠. 얘는 P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인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럼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2번의 대우 명제인 R이면 P다가 참일 거니까 R이면 Q이다. 3단법에서 이게 참이란 말이야. 아마 이걸 찾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즉 한마디로 컴퓨터를 잘하면 머리가 좋다. 그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다.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죠? 3단 논법이겠지. 뭐 문제가. 뭐 이해되죠? 그렇죠? 이런 식 3단 논법을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좀 넘어가고요. 이제 18번. 지금 18번, 19번까지 하고 일단 진도점을 마무리할 건데 봅시다 한번. 증명에 대한 얘기예요. 증명은 보통 직접 증명하라고 내는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사전에 학교 쌤들이 이번에 직접 증명하는 서술형 문제 낼 거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알려줄 겁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보통 증명을 그냥 통으로 하는 문제 절대 안 되고 보통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빈칸을 뚫어놓은 다음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는 잘 내요.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을 이제 맥락을 이해하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 맥락, 보통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참고지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맥락이 맞아야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증명을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제 ABC가 양의 정수, 자연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짝수이면 ABC 중 적어도 하나 짝수이다가 참인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ABC가 양의 정수일 때 이건 전제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전제. 이때 이거이면 이거잖아. 그렇지? 이게 바뀌어야죠. ABC 중 적어도 하나 짝수다가 이제 부정이 걸리면 ABC가 모두 홀수가 되겠네요. 홀수이면.
그죠?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이다. 짝수에다가 부정하니까 뭐예요? 홀수에다가 되겠죠. 얘도. 그죠? 그래서 a, b, c가 모두 홀수이므로 a는 2l 빼기 1, 2m 빼기 1, 2m 빼기 1이고 ln m은 자연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스킬이에요. 이런 이제 지금 나중에 증명을 직접 하려면 이런 것도 다 좀 어느 정도 익혀야 되는데 짝수면 뭐예요? 2l, 2m, 2n, l, m, n은 자연수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짝수면 홀수니까 빼기 1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세 개를 대입해서 쭉 전개해서 계산한 거예요. 계산했더니 2로 묶이고 다가 남았어.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여기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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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2로 묶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에가 1, 이 3개니까 더하기 3이죠. 3이 2가 2로 묶였고 다 뒤에 1이 남아있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홀수에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짝수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홀수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나다라의 알맞은 말은 홀수 1 홀수가 답인 겁니다. 뭐 이해되죠? 그렇죠? 이렇게 맥락을 이해가면서 익히는 겁니다. 맥락을 이해가면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유형 19번 볼게요. 귀류법. 귀류법이란 건 뭐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 P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이야.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명제를 부정을 걸어. 납P 부정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납P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P가 참이 되겠죠. 명제니까. 그렇지? 당연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납P를 참이라고 해보자. 가자. 이렇게 참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모순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납P를 참이라고 해놓고 따져보니까 모순이 발생해. 모순이 발생했다는 뭐예요? 납P가 참이 아니라는 거죠. 납P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가 참이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귀류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근데 이 귀류법이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귀류법 자체가 너무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한 개 칠게요. 알겠죠? 귀류법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제 P가 요 앞에 아까 대표형 18번 내용처럼 직접적으로 증명이 좀 어려울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귀류법을 수학에서 많이 쓴다는 겁니다. 다음은 루토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귀류법에 쓰여요. 직접적으로 루토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 루토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뭐 언제까지 루토 값을 구해야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증명할 겁니까? 아무리 많이 소수점 아래를 많이 구해놔도 언젠간 순환할 수 있잖아 라는 논리를 못 깬단 말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귀류법을 증명하게 됩니다. 보세요. 루트 5가 당연히 무리수를 부정하면은 유리수예요. 유리수.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유리수로 가정하면 실수인 건 확실하니까. 그치? 유리수로 가정하면은 루트 5는 b분의 a 이렇게 분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a, b는 서로 소인 정수로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겠죠. 기하분수를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하분수로 놓는 겁니다. 지금 b는 당연히 0이 아니고요. 그렇죠? 분모는 0이면 안 되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때 꼴 같아 할 수 있다.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a제곱은 5b제곱이다. 이건 이해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a제곱이 5b제곱이니까 5의 배수겠죠. 5의 배수. 5의 배수이므로 a도 5의 배수이다. 이건 이해되죠? 그렇죠? 제곱한 게 5의 배수려면 애초에 a가 5의 배수였어야 말이 되지. 그치? a가 소인수 분했을 때 5를 가지고 있어야 a 제곱도 소인수로 5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로 5k로 올 수 있어요. 5의 배수니까. 끼는 정수다. 그러면 여기 a 대신에 5k인 거야. 그래서 25k 제곱 됐어요. 그렇죠? 이게 5k 제곱.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보여야 돼요. a가 5k니까 여기다 5k 대입했구나. 그래서 25k 제곱이 됐구나. 이렇게. 그럼 양쪽에 5를 놓으면 b 제곱도 5k 제곱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돼요? b의 제곱이 5의 배수가 되고요. b도 5의 배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은 AB가 뭐예요? 서로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의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루토가 무리수이다. 이런 증명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거는 이 귀류법이라는 거의 어떤 이 메커니즘, 요거를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이 맥락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일단 대표형 19번까지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대표형 20번부터는 이제 부동식, 절대부동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 명제 앞부분 절대부동식 전까지 진도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